506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키워드 챗GPT 책 정보 제목 챗GPT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 저자 이인복 출판일 2023년 3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질문을 잘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책 소개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인터넷과 아이폰 1의 최대의 혁신이라는 챗GPT. 과연 챗GPT는 웹 3.0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1994년부터 대중화된 인터넷 www 세상에 1998년 구글이 등장했다.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글은 검색 시장을 점령했다. 그리고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며 인터넷의 모바일화가 시작되었다. 이제 전 세계 인구의 70%에 달하는 57억 명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더 이상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 IT 시장에 2022년 12월 1일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초거대 AI 챗GPT가 등장한 것이다. 챗GPT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가 특이점을 찾은 듯 환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챗GPT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은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질문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세상 모든 이슈들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정의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제해결력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챗GPT 등장 이후 이를 이용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영문 보고서를 만들고 코딩을 하는 등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챗GPT와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단답형 대화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우리가 질문하는 법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좋은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생각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야 한다. 챗GPT의 시대, 결국은 누가 더 질문을 잘해 인공지능과 잘 협업할 수 있느냐가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챗GPT는 검색의 혁명이자 인터넷의 혁명이다. 어떤 작가라 해도 머릿속 생각만으로 글을 쓸 수는 없다.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정보를 찾아야 하고 그 정보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야 한다. 작가들이 정보 검색 도구와 멀어질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챗GPT는 활용하면 할수록 충격적이었다. 질문하고 답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수정하는 가운데 자료조사 시간은 줄어들었고 챗GPT에 대한 신뢰는 높아져 갔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는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15년에 설립된 곳이다. 구글이나 MS에 비하면 신생회사이지만 오픈AI가 발표한 챗GPT로 인해 우리 일상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 달라졌다. 이미 챗GPT를 통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코딩을 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챗GPT는 세상에 등장한 지 2달도 되지 않아 로스쿨 시험에 합격했고 의사면허 시험도 통과했다. 이런 이슈 덕분에 MS는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빙의 프로메테우스란 이름의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오픈AI에서 설계한 인공지능이다. 구글 역시 초거대 AI 람다를 활용한 챗봇 기반의 검색 엔진 바드바드를 2023년 2월 공개했다. 그리고 메타는 라마를,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X를, 카카오는 코챗GPT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대중화가 시작되면서 질문의 힘이 중요해졌다. 특히 인공지능과 함께 일해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은 세상 모든 이슈들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정의력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제해결력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결국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앞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더 빠르게 제시해주는 건 점점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배움은 필요 없는 걸까? 그건 아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해주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말 몰랐던 것들과 궁금했던 것들을 채워나가는 진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향한 질문이 많았다. 하늘은 왜 파란지, 바람은 왜 부는지, 계절 변화가 왜 생기는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인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다. 그런데 어른이 되며 너무 바쁜 삶의 질문을 잃었다. 챗GPT는 그런 나에게 세상을 향한 다양한 질문의 힘을 되찾아 주었고 수많은 질문을 되찾자 세상이 점점 더 재미있어졌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좋은 질문을 던져서 제대로 된 답을 얻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생각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챗GPT를 사용하며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훌륭한 글을 쓰게 된다면 책을 집필할 이유도 강의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 이해하고 준비하는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챗GPT와 함께 어떤 인공지능들이 세상에 등장할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챗GPT를 활용해 제대로 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챗GPT가 제시하는 챗GPT를 잘 사용하는 10가지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1.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챗GPT에게 질문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대신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 읽을 수 있는 추천 도서는 무엇인가? 와 같이 독자의 목적과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문하는 것이 좋다. 이 한글보다 영어로 질문하자. 한글로 대화가 가능하지만 아직 답답하다. 따라서 영어로 묻고 답하자.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와 같은 번역기를 사용하면 쉽다. 한글로 대화했을 때에 비해 10배는 빠른 속도를 경험할 것이다. 3. 비슷한 주제로 묶어서 질문하자. 비슷한 주제의 질문을 그룹으로 묶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 음식, 쇼핑 등의 주제로 비슷한 질문들을 묶어서 분류하면 적절한 답변을 빨리 얻을 수 있다. 4. 질문을 짧게 하자. 챗GPT는 짧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 가급적 짧은 질문을 여러 번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날씨 어때? 대신 오늘 날씨는? 내일 비 올까? 와 같이 간결하게 여러 번 질문하는 것이다. 5. 너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말자. 챗GPT는 대화형 AI 모델이지만 사람처럼 완벽한 답변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애매한 답변은 다른 검색 엔진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적절한 예시를 제공하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예시를 제공하면 챗GPT가 질문을 이해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 레시피에서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가? 대신 이 레시피에서 필요한 재료는 A, B, C야. A는 XXX, B는 Y, C는 Z와 같은 것들이지. 여기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와 같이 필요한 재료를 구체적으로 나열해보는 것이다. 7. 후속 질문을 계속 던지자. 챗GPT는 대화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따라서 답변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질문이나 반응을 보내는 것이 좋다. 8.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자. 챗GPT는 사용자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적용해본 방법 중 하나가 있어. 그건 XXX인데 이걸 참고해볼까? 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챗GPT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 9. 대화를 추적하자. 대화를 추적하면 나중에 대화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아까 답한 그 사례를 찾아보았어. 그런데 그 사례에서는 XXX가 일어났다고 나와 있네와 같이 이전 대화에서 언급한 사례나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한 후 이를 챗GPT에게 알려준다. 10.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챗GPT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화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언어 모델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가 이해한 바로는 XXX인데 이게 맞을까? 와 같이 챗GPT의 의견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챗GPT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더 논의되어야 하며 그 끝은 활용을 막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정말로 제출한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챗GPT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궁금한 것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부족했던 지식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결국 더 구체화되고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질문력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다.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5가지를 제안한다. 1. 인공지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챗GPT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하지만 머뭇거리면 늦는다.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을 충분히 사용해보자. 책에 나온 사례부터 하나씩 사용해보는 것이 시작이다. 분명 많은 AI 기업들이 넷플릭스처럼 인공지능에도 점점 구독형 모델을 적용해 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비용이 아까워 결제를 미루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기회다. 먼저 상상하고 먼저 실행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이 더 많은 상상력을 펼치자. 그동안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면
글을 쓰는 실력이 부족해 글을 쓰지 못했다면 이제 기회가 왔다.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자. 3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자. 수많은 시간 동안 챗GPT와 미드저니, 달리이와 진행 결과 알게 된 건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는 점이다. 인간은 원래 궁금한 게 많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면 어릴 적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성인이 되어 일하느라 바빠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을 다시 던져보자. 하늘은 왜 파랗지? 신은 존재하는가? 와 같은 질문은 어떨까? 혹은 더 제대로 된 답을 얻고 싶다면 더 구체화된 질문을 던져보자.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한 동화책을 써줘보다 9살 남자 아이를 위한 교훈이 되는 동화책을 써줘. 주인공은 다람쥐고 친구는 늑대이며 이 둘은 모험을 떠나라고 설정해주면 전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코딩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코딩은 파이썬과 같은 코딩이 아니다. 이미 당신이 개발자이고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줄 안다면 축복이다. 하지만 문과적 사고방식이 강해서 아무리 해도 코딩을 못하겠다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세상은 노코딩으로 가고 있다. 딥러닝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인공지능들은 처음 설계만 할 뿐 그 다음은 스스로 설계해 나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잘 활용하는 일이다. 챗GPT와 같은 대화형 챗봇에게 말을 건네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이 쉽게 이해해서 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미드저니와 같은 그림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에게 키워드를 넣을 때면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내가 원하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결국 코딩이다. 5. 인공지능과 협업하자.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며 다시 재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카스파로프의 켄타우로스를 생각하라. 결국 누가 더 인공지능과 잘 협업하는지가 업무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인터넷 정보 검색에 능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기회를 발견했듯 인공지능과 협업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많은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대략 정리되었다. 우리는 큰 그림을 생각하고 그리는 상상가이자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아주 뛰어난 도구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해 자신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나아가 멋진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도한 사람들을 보자. 인공지능 역시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시도 써주고 글도 써주며 영상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유능한 도구를 활용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를 조망하고 관리하며 더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일해야 하는 세상,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를 함께 만들어가자. 저자 소개. 저자 이인복. IT 종사자. IT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며 전하는 트렌드 워커이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대표이자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이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IT 트렌드와 스마트워크 강의를 하고 있다.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오디오 클립, 일상 IT 유튜브 및 다양한 방송과 칼럼을 통해 IT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